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5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듯이 이재명 씨가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다. 아버지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낚시한 얘기, 골프 친 얘기, 칭찬받은 얘기, 수차례 보고한 얘기들을 자주 하셨다. 저녁 식사 도중이나 밤늦게 혹은 주말에 성남시장의 전화를 받은 적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10박 11일이죠. 이때도 처음에 아버지는 가기 싫어했다. 원래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다 밝혀진 사실이죠.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른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그 시장이 좀 편한 사람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규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편하다 안 편하다 뭘로 판단할 수 있죠? 안면이 있느냐 없느냐,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대충 알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친밀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느냐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얘기입니다. 그 말과 이 증언은 일치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제가 9차 공판입니다. 이게 3월 초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4, 5, 6, 7 지금 4개월 하고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9차 공판이다.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하거든요.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찰이 조사한 증거, 검찰이 5천 쪽 이상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백현동과 관련한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짓말이다.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부분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두 가지가 거짓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기소를 했는데 증거를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서 그 관련 증언들을 다 증인들을 불러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판 지연 전략이죠. 그러면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이 명백하면 판사가 이거는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올해 3월 초면 1년 1개월 뒤면 총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전에 끝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그거는 사실은 얼마나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선거법에는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법 제270조에 보면 제목 자체가 뭐냐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 왜 이런 걸 넣어놨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도 강행 규정이고 내용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된 거냐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반드시 해라 6개월 내에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는 언제 했을까요? 찾아보니까 작년 9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럼 6개월이면 언젠가요? 올해 3월 7일입니다. 근데 이 재판은 언제 시작됐죠? 3월 7일 즈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재판이 처음에 시작될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상태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런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지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처벌 법규가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죠.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법조문을 위반하고 있는 뭐 그게 판사든 누구든 간에 이거에 관해서 어디 뭐 헌법소원이라도 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판사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 이 선거법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거에 공범은 판사입니다. 판사가 그러면 안 돼. 2주일에 한 번 재판 안 되고 일주일에 2번씩 합시다. 그걸 집중심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6개월, 1년 내에는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하니까 인제 9차 공판이고 2개의 현안, 김문기, 백현동. 근데 김문기 씨 건도 아직 함흥차사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측은 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국회의원직 날아가죠?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직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 바로 국가에서 보조한 대선 자금, 그 432억인가 뭐 되죠?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 폭망이죠, 폭망. 다 거덜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것만 문제입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 이에 대한 뭐 1심이면 물론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할 겁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1심의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면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총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뭐 그것 때문에 총선이 폭망할 것이다. 글쎄 뭐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내용이고, 총선은 또 총선 나름대로의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왜냐면 그거는 총선은 뭐 이재명 혼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공천한 개개인이 다 또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국면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선고가 일찍 나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하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또 뭐 대단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봐도 이건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조건 내년 총선 전에는 1심이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최종 목표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판사가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법 상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9차 공판했는데 언제 도대체 이 재판이 끝나가냐. 우선 재판이 두 가지인데 반도 안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지금부터라도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재판 지연, 이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좀 일찍 끝낼 분위기가 있으면 또 다른 걸로 태클을 걸어서, 저는 그래서 이 선거법 재판 때 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자기도 질문하고 막 그러죠. 이것도 저는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뭔가 이 재판 스케줄을 자꾸 흔들고 있는 거죠. 고도의 지연 전략이죠.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런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재판을 내년 총선 전에 1심이 끝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게 위법이다. 그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현행법으로는 없는데 9월 말에 만약에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자, 그럴 경우에 그게 영향이 있을까? 그 재판부를 바꿔버리진 못할 테니까. 다만 그 재판부가 본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 내년 2월쯤에 인사하겠죠? 뭔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무리 뭐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언제 그렇게 독립해서 심판했습니까?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 저는 뭐 상당수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판사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의 변수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교체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하튼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바로잡을 뭐 시민단체든 법조계든 누구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위법인 상태로 계속 재판을 끌고 가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기약 없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걸 바로잡을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의인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을 봐가면서 야 정말 이렇게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